예, 반갑습니다. 창녕 옥야고등학교 고3 생활과 윤리 담당교사 이재선입니다. 뭐 좀 코로나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니까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학교에서 보면 제일 좋지만 또 혹시 모를 일이 발생하면 또 연기될 수 있겠지요. 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이 예, 여러분들 화요일 기숙사 입소해서 수요일에는 학교에서 수업이 좀 잘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3 생활과 윤리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쪽입니다. 자, 생활 윤리에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 개정 교육과정 첫 세대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제 올해 수능을 처음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이 처음 진행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교과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반드시 또 어려운 배점으로 높은 배점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분배 정의에 대한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절대적 평등. 두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 세 번째, 능력에 따른 분배. 그리고 마지막, 업적에 따른 분배. 요 네 가지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보면은 잘 정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정리를 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기 전에 페이지 96쪽 하단을 보면은 지난 수업에 세 가지 어떤 사상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고 옳은가라는 내용을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노트 있거나 어떤 필기할 공간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메모를 해 놓도록 합시다. 자,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두 번째, 공산주의. 세 번째, 공리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주의. 두 번째, 공산주의. 세 번째, 공리주의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특징이냐라고 본다면, 자,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 경제 활동입니다. 활동을 중시하고 또 보장을 해줍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가 낯설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활동한 것을 국가나 정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공동체의 생산과 소유를 공유하는 경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어떤 것을 소유하고 할 때 이 소유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유재산보다는 공유재산을 강조한 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리주의란 것은 바로 사회 내의 다수 구성원에게 최대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윤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사실은 경제 시스템, 어떤 사회 사상이라고 본다면 공리주의는 윤리 영역에 해당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표현을 간단하게 줄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유용성의
원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배 정의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이 사상가들에게는 이 사상들 또는 이 윤리 입장에서는 정의로운가 했을 때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의 업적 또는 성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이 얼마나 해냈는가,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좋은 이런 성과나 성취 수준이나 결과를 산출했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누구에게 월급을 많이 줘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자라는 것은 연봉제입니다. 하지만 성과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일을 더 잘하고 더 어떤 좋은 성과를 가져온 사람에게 더 주자는 것은 성과제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면은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더 많은 연봉을 더 많은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겠지만은 그 조직 안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나 업적이나 성취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개인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만두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어서 공산주의에서의 분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필요에 따라.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것입니다. 한 사회 내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 위한 정도가 이 정도라면 B라는 사람이 한 달에 이 정도 본다면 그 사람은 이만큼이 부족한 상태란 것입니다. 필요한 상태란 것입니다. 그럼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필요에 따른 분배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필요에 따른 분배할 때 이 필요의 만큼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A라는 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번 것보다 더 벌고 있는 것을 떼내어서 B가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에 따른 분배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는 바로 무엇이다? 평등 또는 형평성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선을 조금 꺼서 구분해 보도록 합시다. 똑바로 예, 좋지요. 아, 예. 이것도 역시 이것도 잘 쓰죠, 이제.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리주의에서의 분배 정의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거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 사회 내의 최대 다수 구성원에게 무엇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까? 최대 이익 또는 같은 표현입니다.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사회 정책이나 사회 제도가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리주의는 전문적인 어떤 경제 관점이 아니라 윤리 사상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최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라 분배하는 것이 바로 분배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각각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올까라고 했을 때 잠깐 좀 바꿔볼까? 어떤 문제점을 가져오냐면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롭게 그리고 한 만큼 분배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업적이나 성취가 낮은,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고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말은 결국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그럼 공산주의의 분배 정의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평등, 형평성. 근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가 이만큼 필요하다면 주네 하면서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떻더라도 어떤 성취나 또는 업적이 낮더라도 무엇만 하다면 필요만 하다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가 성취나 업적 수준이 낮더라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부를 보장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조직에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는 좋은 것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산주의적 관점처럼 나는 그런 걸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성과를 나는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입니다. 자, 공리주의에서 포커스 맞춘 것은 어딥니까? 최다수의 최대 구성원이죠. 최다수 구성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회 내의 약자나 또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사회 구성의 다수 구성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 다수에 해당되지 않는 누구에게는 소수에게는 사회 내의 약자나 소수에게는 그렇게 이익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관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분배 정의가 문제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기억을 해놓고 내신이나 또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관은 무엇과 동일하다고 했습니까? 공산주의의 정의관과 동일한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관입니다. 첫 번째 마르크스의 분배 정의, 그리고 두 번째 롤스의 분배 정의, 그리고 세 번째 노직의 분배 정의, 그리고 우리 천재 교과서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우리 수능 특강에서는 왈처의 분배 정의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교육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윤리와 사상, 사회사상에서 사회사상 파트에서 분배 정의해서 롤스, 노직, 왈처, 그리고 마르크스 또는 공리주의 요 5명이 비교화되었었는데 교육과정이 변경이 되면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생활과 윤리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마르크스, 두 번째 롤스, 세 번째 노직, 네 번째 왈처. 이 4명의 사상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한 이후 윤리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번 시간은 페이지 98쪽입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과 역차별입니다. 자, 소수자 우대 정책 할 때 우대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대란 것은 그 사회 내의 여러 가지 요소들, 즉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호, 어떤 물질적 재화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더 많이 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덜 분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분배될 수도 있지만 또는 덜 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분배를 받는 것은 바로 사회 내에서 좀 우월해지겠죠. 사회 내에서 내가 더 많은 사회적 물질적 재화를 가지고 있고 내가 그 사회 내에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하면은 그 사람이 먹고 살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월한다든가 또는 보다 더 여유롭고 낫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 사회 내에서 더 분배받아서 우월해진다면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지만 더 문제는 덜 분배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덜 분배받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무엇이 발생한다?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 성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학벌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먹고 어떻게 사는지, 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또는 일반인인지 장애인인지, 또는 어떤 인종에 대한 차별, 또는 학벌이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 등 사회 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물질적이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분배가 어떻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고르지 못할 때 발생한 것이 바로 이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이 어떻게 될수록 지속된다면은 사회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혼란과 갈등과 불신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사회 내에서 신문마다 이렇게 자주 등장했던 표현이 바로 헬조선,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와 같은 수저론, 이런 것들이 차별에 의해서 차별이 어떤 지속되고 오래되고 견고해지다 보니까 차별받고, 그리고 사회 내에서 자신이 나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제대로 우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용어들이 생겨난 것은 사회에 어떤 차별받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혼란과 갈등,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종 차별의 문제가 지속된다면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회정의에 입각한 추구하기 위해 사회 우대 정책이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그 사회 내의 다수자나 기득권이나 또는 차별을 덜 받는 사람에 대해서 보다 더 우대를 해주자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예, 사회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잘 순환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올해 한 두세 달 되다 보니까 침체되고 악화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비용과 그리고 어떤 시간적으로 먼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먼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차별에 대해서도 여성 할당제, 장애인에 대해서 공용에서도 장애인 할당제, 인종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학벌 나온 것이 블라인드 테스트나 또는 지역 사회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인원을 일정만큼 뽑겠다는 할당제, 출신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또는 사회 내에서의 어떤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입학이나 취업 등의 영역에서 가산점을 준다거나 또는 혜택을 준다거나 또는 이만큼은 뽑아야 된다라고 이미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그만큼의 양을 딱 법으로서 할당한 것입니다. 가산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할당한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벌써 한 달이 되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당마다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우리 정당에서는 여성은 이만큼의 어떤 공천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우리 정당에서는 어떤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정당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국회의원의 자리를 부여해서 대표적인 게 비례 대표들 있지요. 해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었을 때 국회로 나와가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어떤 차별받는 분야에 대해서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거 차별을 받아온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입학이나 취업 또는 경제적 지원에 있어서 특정 부분만큼을 할당한다든가 가산점을 준다든가 혜택을 주는 사회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기회가 덜 부여된 사람 또는 기회가 덜 부여될 수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부여하는 사회 제도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과거의 오류를 바로잡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이나 고용에서도 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오류란 것은 과거에 어떤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정책들이나 또는 역사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차별받아온 집단이나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과거에 여러분들 이런 피해를 봤지요. 이제는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국가 유공자나 또는 어떤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 내에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약자가 그동안에 어떤 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차별에 의해서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그동안 어땠습니까? 차별에 의해서 그 가능성이 낮았는데 성공적인 삶을 누릴 가능성이 차별에 의해서 점점 낮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높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대 정책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과거의 불리한 여건에 대해 어떻게 해준 것입니까? 보상을 해주어서 그 약자들이나 또는 본 사람들이 성공이나 기회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적 사례인데 미국에서는 소수 민족이나 또는 소수 인종 주류가 누구였습니까? 주류가 백인이 되겠죠. 그러면 주류란 말이 있다면 어떤 표현도 있겠습니까? 비주류란 말도 있겠죠. 자, 주류인 백인에 의해서 그것보다 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었던 소수민족과 소수인종에 대해서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대학에 입학할 때 가산점을 주는 정책이 있답니다. 무엇과 비슷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이 있죠. 자, 여러분들 사는 곳이 다 다르긴 한데 주로 이제 그래도 도시에 산다 손 치면 여러분들 주변에 학원이나 공부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도시에 산다, 그래도 내가 나름 번화가에 산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산다 라고 치면은 창원, 상남동 이런 데 가면 한 건물 전체가 학원인 곳도 있지요. 근데 우리 옥야 고등학교 주변은 학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다면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공부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도시의 친구들에게 많았겠습니까? 시골에 있는 시골 지역의 친구들에게 더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이 있고 그 더 많은 교육의 혜택의 기회는 더 나은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서 대입에서도 그리고 그 대입에 따른 취업 그리고 그 경제적 부까지도 오히려 더 도시에서 교육의 혜택이 많은 친구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의 여건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것에 의해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그 농어촌 지역 친구들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자, 그러면은 너희들에게는 좀 더 다른 전형, 정원 외로 그 불리한 상황을 만회할 수 있게끔 특별 전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치면은 어떤 친구들은 좋겠습니까? 당연히 농어촌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비록 내가 처해 있는 교육의 여건이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대입에서 국가나 또는 대학이 나에게 별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유리함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농어촌 전형에 해당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쟤보다 학업 성적이나 학업 성과가 더 나은데 내가 쟤보다 나은데 쟤는 농어촌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나보다 못해도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갈 수 있고 나는 쟤보다 나은데 농어촌 지역이 아니란 이유로
오히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 여학생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 A가 이 남학생 B와 C 성적보다 이 B와 C라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높고 낮고 라고 칩시다. 근데 이 A라는 학생은 농어촌이고 일반 전형 학생이고 이 B와 C라는 학생은 농어촌 학생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일반 전형 친구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불합격하게 되었고 이 친구들은 오히려 농어촌 전형이기 때문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전형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대 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각종 차별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잊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이런 취약계층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더 기회를 주네. 성차별도 그래 여성들이 받고 있는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보완해 주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을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교대 이런 부분 장애에 대한 고용차별 그러면은 장애인에게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 비장애인들을 오히려 역차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선생님 여학생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남학생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는 농어촌이 되고 누구는 농어촌이 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서 비슷한 수준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은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따른 역차별, 소수자가 아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역차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것은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차별을 받는 대상을 우대하는 정책이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와서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또 차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찬성의 근거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차별받았던 소수 집단이나 그리고 그 차별에 의해서 무엇을 계승한 불리함을 계승한 후손들에게 차별을 보상해 줌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유공자 전형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학에서도 어떻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농어촌 제도처럼 공무원 시험이나 대입에서 그 과거에 차별받아서 불리한 여건을 계승한 그 후손들에게 어떤 우대 정책 또는 할당을 해줌으로써 보다 유리하게 어떤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수자 우대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성과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다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의 증진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줌으로써 사회 전체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줄일 수 있다?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자 우대 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은 즉 소수자 우대 정책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보상받는 사람은
과거에 차별받았던 당사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만약에 차별을 받았다면은 차별이 과거에 이루어졌다면 이 과거의 사람에게 이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맞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지? 현재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 구성원들에게 현재 구성원들에게 보상을 해준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또는 6.25 전쟁에 참여했다. 그때 참여했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가 피해를 입었던 것이고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들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소수자 우대 정책은 결국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역차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뭐더라도 입시가 민감해지는 3학년 정도 되면은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농어촌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그런 좀 이런 게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나도 쟤만큼 했는데 쟤는 농어촌이 되기 때문에 원서도 쓰고 내가 가고 싶다 했던 대학을 갈 수도 있네. 하지만 나는 농어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입학할 수가 없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떤 결과가 그 개인의 노력보다는 환경,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자 우대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업적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은 즉 어떤 사람 A, 어떤 사람 B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업적이 높고 이 사람이 업적이 낮더라도 이 사람이 무엇이라면 소수자라면 무엇에 의해서 우대 정책에 의해서 더 많은 기회가 부여되고 더 좋은 결과가 부여된다면 누가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A라는 사람이 크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우대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우대 정책과 관련되어서 선생님 추천 영상을 한 2개 정도 선생님이 연달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고 이 추천 영상 2개의 내용은 첫 번째 수도권과 지방권 대학생들에 대한 취업 기회에 대한 영상이고 또 하나는 어떤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사회 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이 뉴스 기사 2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영상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과연 이 차별받는 집단에 대한 우대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는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불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우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양면적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대 정책과 역차별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씩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기출 문제를 좀 과제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다시 문제 풀이를 하면서 우대 정책과 역차별 내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수업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에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수요일 날 개학은 사실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부디 교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수업도 고생했고 그동안 온라인 수업도 고생했습니다. 과제 수행하고 다음 시간에 그 과제 풀이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업에는 윤리실 510호에서